안녕하세요. 국내일의 디테일링 전문 미디어 오토그루밍의 배표영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써있죠? 루페스라고.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루페스 트레이닝 센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굉장히 평소에 궁금해 하기도 했고, 우리 김 대표는 쫄라가지고, 우리 루페스 아카데미 코리아와 함께 제가 이 루페스 빅풋 디테일링 시스템을 직접 이제 체험하고, 여러분들한테 2주에 한 번씩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디테일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그런 가이드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이 루페스 빅풋 시스템은 이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뭔가 이렇게 증을 준대요. 그래갖고 또 그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수를 한 다음에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된대요. 첫 번째는요, 이 자동차 디테일링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빅풋 디테일링 세차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도장면의 이 결함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빅풋 시스템 폴리싱, 요게 메인이죠. 빅풋 시스템 그 폴리싱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그걸 제가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증을 하나 받을 거예요, 저도. 자,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빅풋 시스템의 자동차 디테일링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착한 학생 모드로 제가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때 학생 모드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사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제가 운전면허 딸 때 필기 공부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루페스 아카데미 코리아의 강신규 팀장님께서 자세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모두 함께 경청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디테일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기존의 그 디테일링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혹은 해야 할 이야기라든지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풀어갈 예정이고요. 오토그루밍과 함께하는 이 루페스 아카데미 코리아에서 준비한 디테일링 편, 빅풋 시스템과 그 다음에 디테일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링이라는 분야는 여러 산업 분야에 통용되는 단어인데요. 물질의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 지속시켜주도록 꼼꼼히 하는 행위 자체를 총체적으로 디테일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동차 부분에 대한 디테일링을 다룰 건데요. 디테일링이라는 건 시작부터가 자동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 디테일링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극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 자체, 그 다음에 그거를 지속 유지시켜주는 자체, 그 행위를 디테일링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복원에서 디테일링 개념은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건 리피니싱이라는 이제 그 판금 도장이라든지 오래된 부품, 낡은 부품을 교환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도 디테일링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도장면 혹은 이제 더러워진 부분들을 신제품처럼 만드는 그런 시장 혹은 복원해내는 시장의 일부를 저희가 이제 하는 자동차 디테일링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거죠. 빅풋 시스템은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링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든 내 차를 아름답게 하는 자체가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루페스에서 얘기하는 빅풋 시스템은 그 체계화된 그 다음에 논리 정연하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화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테일링 세차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디테일링 안에 세차와 흔히 얘기하는 광택인 폴리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유지 보호 목적으로 좀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다 디테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링 세차는 마치 중화요리 짜장면, 중화요리 짬뽕, 이렇게 중국집 가서 중화요리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디테일링 세차라고 하는 거, 디테일링 광택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 표현된 단어입니다. 디테일링이라는 걸 어떨 때 해야 될까요? 디테일링을요? 네. 시간이 있을 때. 대부분 디테일링을 취미적 입장에서들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아직 디테일링 문화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은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이제 뭐 디테일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항상 이 그 루페스 빅풋 시스템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의 생각을 하다 보면 그들은 이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일례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차가 더러우면 경찰관이 딱지를 뗍니다. 아, 차 들어오면? 네, 세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지를 떼요.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저 차가 더럽기 때문에 세차를 하면 다른 차보다 폐수를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네, 그렇죠. 깨끗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물도 조금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폐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게 나갈 건데 그런 것들이 심한 차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되죠. 실제로 다루는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는 또 물이 귀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과한 이제 벌금을 내리게 되는 거죠. 디테일링을 어떨 때 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제 내 건강과 이제 뭐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제 차가 많이 오염이 되기 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이 오염이 되고 난 다음에 디테일링 혹은 세차를 한다라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사실 많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나서 내리자마자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차가 더러워지기 전 저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디테일링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링을 할 때 대부분 이제 페인트 도장면에 데미지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같은 프로 디테일러들은 액세서리를 일체 착용하지 않습니다. 목걸이라든지 반지, 시계, 그 다음에 팔찌 같은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내려 입는 이유도 이제 허리띠의 버클이 이제 도장면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편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그것들만 좀 조심하면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디테일링을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라면 이제 올바르게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없어도 데미지를 좀 적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비를 맞으면 48시간 안에 세차를 해라. 사실 오염물질 중에 가장 뭐 차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반짝이는데 위해 요소로 발생하는 게 이제 워터스팟이 가장 큰 예일 수도 있는데 워터스팟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물기가 마르기 전에 외부의 먼지들이 거기에 응집돼서 이제 쌓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실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것들을 없애는 행위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욱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 없애기 때문에 이제 손쉬울 뿐더러 비를 맞고 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물로만 세척을 해줘도 그 광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데는 사실 많이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뭐 나중에 정말 켜켜이 쌓여서 해결하지 못할 때는 물론 이제 뭐 폴리싱이라든지 다른 행위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 차를 손쉬운 방법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되는 방법은 비나 눈을 맞고 48시간 안에 닦아내라. 최소한 그것만 지켜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디테일링 문화를 많이 체험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겪는 디테일링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후가 열대 지방인 나라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하지만 이제 기온은 일정하죠. 기온과 습도는 일정한 편인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제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디테일링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한국인들만큼 꼼꼼하지 않을 것이다. 대개는 뭐 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게을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뭐 태국도 그렇고 뭐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링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들한테 물어본 결과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그런 문화가 꽃피운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집착도가 한국인 못지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디테일링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자기네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을 많이 시키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에서 본 디테일링 문화는 정말 한국보다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디테일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건 셀프 세차장에서부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아름아름 구매를 해서 이제 셀프 세차장에서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세차라는 자체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된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링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집에 흔히 쓰는 먼지털이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천으로 됐든 뭐 날개로 됐든 예, 총체 뭐 먼지를 이제 응집시키는 이런 먼지털이개를 가지고 차량 실내에 간단하게 운전석에 앉아서 그 먼지털이개로 먼지만 제거해도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내가 눈에서 보이는데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안 받는 곳부터 깨끗이 해서 단계적으로 시작해 나가는 게 아마 입문하는 입장에서 훨씬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디테일링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알게 됐던 것들, 그 다음에 디테일링의 오해와 진실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간을 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테일링이라는 것들이 돈을 가진, 좋은 차를 가진 그들만의 행위,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테일링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행위 자체는 아니고 그냥 내 차를 내 만족도가 높게끔 하는 거기까지만 이라고 쳐도 그건 충분히 디테일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페스 아카데미 코리아에서는 재미있는 디테일링, 손쉬운 디테일링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 핸드폰을 뭐하냐? 아니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끝난 것 같아가지고 얘기 좀 해봐 오늘. 뭐를? 아니, 뭐 들었잖아. 그래도 강의를?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던 디테일링은 나는 그거거든? 반짝이는 거, 깨끗하고 반짝이고 막 좀 뭔가 과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쪽에 난 디테일링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 사실은. 그리고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물어보는 내용들도 어떻게 하는 게 반짝여요,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하잖아. 근데 디테일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은 된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디테일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디테일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된 요 시간은 굉장히 나한테는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론만 앉아갖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갖고 이제 차를 직접 만지면서 이제 그 팀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잖아. 그게 굉장히 난 지금 기대가 되고, 난 사실 내일 또 오고 싶어.